안녕하세요. B급 3류 어중이 떠중입니다. 오늘도 영상을 2연타로 찍어서 올리게 되는데요. 일단 오늘은 티타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할 얘기가 엄청 많아서 영상이 좀 길 것 같아요. 2회속으로 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일단 제가 이 채널 이름을 지은 게 B급 3류 어중이 떠중인데요. 뭐 제가 뭐 자전거 바닥에서 뭐 얼마나 뭐 대단하고 잘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도 B급 3류 어중이 떠중이라고도 진 것도 있는데, 사실 더 큰 의미는 쥐뿔도 아닌 사람들이 안다이 박사 하면서 뭐 정확하지도 않은 거 가지고 막 남 가르치려고 듣고 자기 뇌피셜 가지고 무슨 정석이냥 떠들어대는 걸 비아냥대는 의미에서 지은 채널 이름이 아주 오만한 채널 이름이죠. 저는 뭐 자전거에 대해서 뭐 제 스스로 막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프로페셔널 하지 않습니다. 그냥 동네 자전거포 아저씨인데요. 근데 저보다 수준이 훨씬 덜 떨어진 자전거 가게 사장들이 많다 보니 기본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하여튼 어중이 떠중이도 비아냥대려고 지은 채널 이름이에요, 이 제목이. 그래서 좀 답답함과 열받음과 여러가지로 인해서 욕도 좀 섞일 수가 있고요. 오늘 영상이 뭐 그런 게 불편하신 분들은 안 보셔도 돼요. 안 불편하신 분들은 2배속으로 보시고. 자, 제가 이 서두의 의미를 깐 게 뭐냐면, 티타늄에 대해서 쥐뿔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척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물론 저도 이런 뭐 티타늄 금속 전문 뭐 이런 건 아닙니다. 자전거 저도 쥐뿔 몰라요. 그래도 이거 찾아보는 니네들보다는 내가 더 잘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찍는 건데, 이게 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냐면, 저도 자전거를 꽤나 오래 했고, 오래전에 자전거에 열의가 있을 때는 이 자전거에 대한 뭐 스펙이나 등급 이런 게 아니라 프레임을 만드는 뭐 합금 재료 뭐 이런 거에도 관심이 많았고 공부를 해본 적이 있어요. 뭐 전문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그리고 나서 제가 이 업계에서 일을 하고 또 매장을 하고 장사를 하고 하는 여러 과정 속에서 지내다 보니 티타늄이 자전거로서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알고 타는 분들이 엄청 적어요. 근데 매장에서 장사를 하시는 분들도 티타늄에 대한 특성을 알고 파시는 분들도 적어요. 이 의미가 뭐냐면, 파는 사람이 모르고 판다는 거는 그냥 덮어놓고 파는 걸 수도 있지만, 티타늄을 타야 할 사람과 타지 말아야 할 사람 구분을 짓지 않고 막 팔아먹는다는 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생각을 하는 건데요. 티타늄은 양날의 검이 되는 게 탄성입니다. 탄성. 티타늄 타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알고 사셨을 거예요. 고급스럽다, 가볍다, 비싸다, 그러니까 가오로 먹어주죠. 그 다음에 뭐 탄성이 좋다, 녹이 슬지 않는다, 내구성이 좋다, 뭐 그런 뭐 흔히 알려진 것들. 자, 근데 왜 탄성이 양날의 검이냐? 탄성이 좋습니다. 좋은 거 맞아요. 근데 문제는 그 탄성의 성격에 문제가 있어요. 탄성의 성향. 자전거는 크롬올리의 탄성과 스틸 계열이죠. 크롬올리브 댕강. 크롬올리 프레임의 탄성, 알루미늄 프레임의 탄성, 카본 프레임의 탄성, 티타늄의 탄성이 다 달라요. 자세히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미디어나 아니면 시합을 나가거나 했을 때 레이싱을 하는 대회 경기 이런 데서 티타늄 프레임을 타고 시합에 나오는 선수를 보신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티타늄 프레임의 자전거를 타고 시합 나가서 입상을 하거나 상위 등급에 들어가는 건 더더욱 보신 적이 없으실 거예요. 이건 MTB도 마찬가지고 로드사이클 경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 왜 시합을 나가는 선수들이 티타늄을 쓰지 않느냐? 그게 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엄청 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티타늄의 탄성에 대한 특성이 뭐냐면, 이 티타늄은 내뱉는 성향의 그런 탄성을 가지고 있어요. 내뱉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MTB 자전거들 보면 이렇게 쇼바들, MTB 자전거보다는 그게 더 적합하겠네요. 승용차, 고급 세단들의 쇼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움직임과 1톤 트럭의 그 뒤에 판 스프링이 쇼바가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움직임이 다르죠.
그런 느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쇼바가 없는 하드테일을 놓고 비교를 하더라도 이 티타늄의 탄성은 그 1톤 트럭의 판스프링의 탄성에 비교하기가 쉽습니다. 뱉어내는 탄성이에요. 그래서 내가 빠른 페이스로 주행을 하고 연속적인 코너를 돈다던가 범프 구간을 지나게 되면은 자전거가 안정감 있게 안정적으로 노면에 추종성 있게 밀착되면서 달리는 성능이 뒤떨어져요. 안정성이 없습니다. 휘청거리고 라이더를 튕겨내는 식의 탄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레이서들이 MTB가 됐건 로드사이클이 됐건 그 티타늄 프레임을 갖다가 시합용으로 쓰지 않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이 탄성이 또 과하기 때문에 힘을 잡아먹는 효과도 있어요. 페달링을 하는 힘을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시합을 뛰는 선수들 빠른 페이스의 이런 또는 환경이 급변하는 그런 환경에서 이제 페이스가 빠르게 변한다는 얘기죠. 환경이라는 건 여기서 그런 환경에서는 이런 티타늄 재질들이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걸 보완하고자 합금 비율을 두 가지로 보통 만들기는 해요. 그게 이제 뭐 꼭 그 이유만은 아닌데 이제 티타늄도 합금의 종류가 다양합니다. 근데 자전거에 주로 쓰이는 게 아마 자전거 좀 관심 깊게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좀 고가의 티타늄 프레임들 보면 합금 비율이 라벨에 붙여져 있어요. 뭐라고 써있냐면 뭐 3AL 2.5 바나듐, 뭐 6AL 4 바나듐, 이게 이제 합금비예요. 뭐 이게 뭐라 그래야 돼? 뭐 90몇 대 몇 뭐 이렇게 가지고 몇 대 몇 비율로 뭐 3%에 2.5%에서 뭐 알루미늄이 3%, 2.5% 바나듐, 6% 알루미늄, 뭐 이게 뭐 저기 4% 바나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써 있는데 이게 하나는 강성이 좀 좋은, 강성이 좀 더 뛰어난 성격의 합금비고요. 한쪽은 탄성이 좀 더 뛰어난, 흔히 말하는 낭창낭창하다는 표현을 쓰죠. 우리가 티타늄 타시는 분들 보면은 그 얘긴데, 이거를 보면은 파이프를 갖다가 다 이제 이쪽 합금을 쓴 파이프 프레임도 있고 저쪽 합금을 갖다가 다 차용한 프레임도 있고 두 개를 파이프 부위마다 섞어서 혼재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 탄성 때문에 그러는 건데, 또는 승차감 구현 때문에 그러는 건데, 어찌됐건 둘 다 뱉어내는 탄성을 갖고 있어요. 판스프링 같은. 그래서 주행 안정감이 좀 떨어집니다. 그럼 이제 하나는 탄성이 좀 더 소프트한 성향에 좀 더 탄성이 더 가미된 게 이제 그 여기 보시면은 6 알루미늄에 4 바나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타면 좀 더 낭창낭창한 성향의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되고, 3 알루미늄에 2.5 바나듐 이렇게 합금이 된 게는 좀 더 단단해요. 좀 더 단단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 낭창거리는 게 싫다, 힘 받는 걸 좀 원한다 그러면은 3대 2.5, 3% 알루미늄에 2.5% 바나듐이 들어간 걸 섞인 거를 타시면은 좀 더 이제 반발력 있게 자전거가 나가는 걸 느끼실 수가 있고, 이제 승차감이 좀 더 좋고 말랑말랑하고 좀 탄성 좋은 걸 원하시면은 알루미늄이 6% 섞이고 바나듐이 4% 섞인 걸 타시면은 좀 더 탄성감을 느낄 수가 있는, 흔히 말하는 더 낭창낭창하다는 이제 프레임을 이제 맛을 보실 수가 있는데 하지만 전 둘 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티타늄 프레임이 적합한 부류는 주로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타죠. 왜냐하면 경제적 여유도 이유가 될 것이고, 또 어떤 그 라이딩 템포, 나이가 있으시니까 라이딩 템포가 빠르지 않으실 거고, 또 싱글 코스를 많이 타진 않으시죠. 그런 분들이 장거리 로드나 장거리 임도 이런 형식의 성격의 라이딩을 많이 하시다 보니까 좀 탄성이 있고 충격을 계속 잘 받아주는 프레임이 편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제 저런 걸 타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한테는 티타늄이 편할 수가 있고 어떤 분들한테는 티타늄이 아주 안 맞을 수 있어요. 이거를 티타늄을 사실 때 좀 알고 사셔야 할 필요가 있고, 이 티타늄 프레임을 이제 차용을 해서 자전거를 만들 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적어도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티타늄의 탄성이 뱉어내는 탄성이고 또는 너무 낭창거리고 하기 때문에 그걸 보완을 해주려면 나머지 컴포넌트 파츠, 시트포스트, 스템, 핸들바 이런 파츠들이
적어도 제가 생각하고 또 어느 정도 이 자전거에 대해서 조금 개념을 가지신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은 다 이제 비슷한 얘기가, 나머지 컴포넌트 파트는 카본이나 알루미늄으로 조립을 해주는 게 이 상성을 상쇄해주는 데 좋습니다. 근데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죠. 깔 맞춘다고, 세트 구색 맞춘다고 대부분 티타늄을 하시는 분들은 다 티타늄으로 깔아버립니다. 핸들바며 스템이며 시포스트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최악의 궁합이에요. 티타늄의 단점을 어느 정도 보완을 해주기 위해서는 나머지 파트들은 시포스트, 스템, 안장, 핸들바 이런 것들은 알루미늄, 경량 알루미늄 파츠나 카본으로 가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을 조립을 해줄 때는 반드시 그 티타늄의 고착 방지, 이거예요. 이거 제품 홍보 아니고 그냥 씨발 닥치고 쓰면 돼요. 이거예요. 뭐 다른 회사 제품들도 있겠지만 몰라요. 그냥 국내에 가장 많이 유통되고 구하기 쉬운 게 이거니까 그냥 이거 쓰면 돼요. 예, 근데 비쌉니다. 저걸 써야지 서로 간에 이 나사산끼리 조립을 할 때도 고착되지 않아요. 냉간 용접, 들러붙는다고 하죠. 그런 거를 미연에 방지해 줄 수가 있고, 하다못해 티타늄 프레임에 티타늄 시포스트가 들어가 버리면은 나사의 문제가 아니라 얘네들끼리도 들러붙어요. 안 빠집니다. 이게 조절도 안 되고 나중에 가면은. 티타늄은 자기들끼리 굉장히 냉간 용접이 잘 돼요. 들러붙는 성격이 있어서 나사끼리 조립을 하거나 티타늄끼리 맞붙을 때 반드시 저 안티시즈 그리스를 사용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티타늄 볼트 파츠가 조립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티타늄은 티타늄끼리가 아니라 다른 금속과도 잘 들러붙어요. 이 냉간 용접. 그래서 뭐 카본 파트가 됐건 알루미늄 파트가 됐건 티타늄과 부속 간의 결속이 있을 시에는 반드시 저 안티시즈 그리스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뭐 핵심 내용은 다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좀 파시는 분들도 이거를 알고 적당한 사람들한테 팔아먹자. 뭐 무슨 보면 티타늄 전문 매장들이 있어요. 보면 동네마다 티타늄 막 주창 팔아 제낍니다. 뭐 알고 파는 건지 모르고 파는 건지 뭐 개나 소나 막 다 팔아먹어요. 시합 나가고 막 열심히 타는 사람한테 티타늄 팔아먹고, 뭐 동네 영감님들한테도 티타늄 팔아먹고, 다 티타늄이에요. 어떤 분들은 보면 알고 팔아먹으시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성향에 맞지 않는다 싶으시면은 다른 재료가 사용된 자전거로 좀 추천을 하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으로 좀 찾아봤는데 답답합니다. 이 티타늄에 대해서 진실되게 썰을 풀어놓은 사람이 없어요. 뭐 다 그냥 씨발 뭐 가볍고 뭐 탄성 좋고 뭐 어쩌고 좋고 뭐 진짜 좀 좆을 깔아 그러세요. 뭘 씨발, 아니 뭐 협찬 받고 돈 대주면은 씨발 아주 영업까지 팔아먹겠어. 아닌 건 아닌 거지. 자, 시합 나갈 분들 자전거 액티브하게 스포티하게, 예? 퍼포먼스 있게 타실 분들 티타늄 걸으시고, 그래도 그냥 좀 덜 피곤하게 충격 흡수 능력 좋고 좀 승차감 부드럽게 타고 싶다, 선택의 여지는 많습니다. 티타늄 아니어도 돼요. 하지만 그래도 난 티타늄 타고 싶다, 근데 내 라이딩 성향이 그렇게 액티브하지 않다, 그럼 뭐 티타늄 사셔도 상관이 없어요. 하지만 제가 정말 비추하는 조합은 티타늄 자전거인데 풀 서스펜션이 자전거, 그건 최악입니다. 정말 최악이에요. 내가 풀 서스펜션을 타고 싶어, 임도 타고 뭐 장거리 타고 뭐 투어링 할 거야, 근데 티타늄 네가 괜찮다며, 티탄 풀샥 어때? 하지 마세요. 그건 하지 마세요. 풀샥을 탈 거면 그래도 다른 재료로 된 걸로 타십시오. 알루미늄이건 카본이건. 풀샥은 티타늄은 타지 마세요. 왜냐면 티탄 자체가 엄청 낭창낭창거리고 탄성이 뛰어난데 거기에 관절들이 추가되고 쇼바가지팅을 하면 뒤틀림 강성이 엄청 떨어집니다. 이거 좀 자전거 좀 짬 좀 드시고 좀 타시는 분들 다 동의할 거예요. 티타늄 자전거를 타고 뭐 숏컷 숏턴 이렇게 좀 우리가 해보면, 그리고 이제 연속된 코너를 돌아가 보면은 이게 자전거가 뒤틀림 강도가 말도 못합니다. 진짜 못 타요 이거. 풀 서스펜션은 정말 느리게 천천히 타고 그냥 뭐 난 아무 뭐 이런 게 없다 뭐 이런 분 아닌 이상 티타늄 풀샥은 심각하게 좀 고려를 해보시는 거를 저는 권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카본 같은 경우는 제작자들의 의도에 따라서 그 승차감 구현이나 탄성 구현을 다양하게 할 수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카본은 탄성의 특성이 어쩌더라고 딱 정의 내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예전에는 저는 카본이 나오던 시대에 있어서도 하이엔드급 알루미늄 프레임을 선호를 했어요. 얘네들이 큰 충격은 큰 충격대로 어느 정도 받아주면서 잔진동을 굉장히 부드럽게 아주 매끄럽게 잘 소화했었거든요. 근데 카본은 또 그렇질 못해요.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최상급들 알루미늄 프레임들을 저는 선호를 했었는데, 이제 뭐 유명한 프레임들 있죠. 이스턴에서 최상급 파이프나 데다차이 파이프나 뭐 이런 파이프들을 선호했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이 카본 원사 만드는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뭐 나노 카본이다 라고 불리는 카본들이 등장한 시대 이후부터는 이 카본들이 하이엔드급 알루미늄의 승차감을 구현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알루미늄 프레임들이 저물어가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시점이 딱 맞물려서. 자기가 타고자 하는 라이딩 성향에 맞춰서 프레임의 재료도 잘 고르시고 자전거의 스타일도 잘 고르셔서 자전거를 고르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파는 분들도 좀 양심에 맞게 그 사람이 하는 요구 조건에 부합하는 자전거를 팔았으면 합니다. 사실 오늘 욕을 어마무시하게 쏟아 내뱉을 만한 영상이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차분하게 찍어진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그리고 이제 자, 나의 타겟인 B급 36 어중이 떠중이 안다이 박사 새끼들 이거 보면서 토달지만 아니네. 이거 뭐 씨발 뭐 합금이 어쩌고 탄성이 어쩌고 뭐 어쩌고 내가 니네들하고 토론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니야. 나 너네들 뭐 따지고 들고 꼬치꼬치 캐박 해가지고 뭐 니 말이 맞네 내가 토론하는 거 아니니까 니네들 댓글 바라봐야 나 마을토당토하는 소리 짓거리면은 다 지워버릴 거고, 구독자 없어서 뭐 댓글도 없겠지만 언젠간 달리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말이 되는 말 진짜 좀 생각해볼 만한 내용들만 내가 남길 거고, 뭐 그마저도 나한테 다 뭐 토달고 뭐 말대꾸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따지고 들면 나 다 뭉개버리고 갈 거야. 그리고 얼토당토하는 개소리 들고 와서 짓거린다 다 지워버릴 거야. 니네들 뭐 열심히 댓글 씹으려봤자 안 먹히니까 그냥 꺼져.